자바스크립트 초급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먼저 본 진도로 나가기 전에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배열은 값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원소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넣는다. 이때 배열의 접근은 대괄호 열고 인덱스를 넣은 다음에 대괄호 닫음으로써 각각의 요소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덱스는 배열에 접근할 때 붙는 첨자고 배열의 길이도 얻어올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ARR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길이가 5고 인덱스의 범위는 0에서 4를 가진다라고 저번 시간에 같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열의 순회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인덱스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하면 되고요. 만약 이 범위가 인덱스를 벗어나게 되면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배열의 메서드는 푸시, 팝, 조인, 리버스, 소트, 컨캣, 슬라이스, 스플래시 등등이 많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마 저번 강의를 듣고 참고 링크를 걸어둔 사이트 접속을 해보셨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배열에 대한 복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펑션 키워드로 정의가 가능해요. 함수는 명령어의 집합입니다.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에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펑션 구문 안에 리턴문으로 어떤 값을 반환을 할 수 있는데 그 반환하는 값은 일반적인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 자체가 또 반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특징으로 객체의 함수가 포함될 수 있고 함수의 매개 변수에 함수를 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우니까 먼저 실습을 하면 펑션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x console.log x 하겠습니다. 그리고 f를 호출할 건데 f에 10을 입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10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리턴문을 활용을 하면 x 곱하기 x 곱하기 x를 하고 f로 호출하는 쪽에 콘솔 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10과 100이 찍힌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객체에 함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밑에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에 함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10 대신에 펑션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콘솔 로그 F2 그리고 리턴문을 지우고 이 x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F2가 출력이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함수 정의해 보면 fx라고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 x에 함수 펑션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 x는 매개 변수를 함수를 저장한 매개 변수가 되는 것이고
콘솔 로그 X를 출력했으니까 함수에 대한 정의 부분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F2가 나왔죠. 그 다음 undefined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여기에 콘솔 로그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콘솔 로그에 undefined 말고 좀 더 예쁘게 출력을 해주려면 return 취미 코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메서드 체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메서드 체이닝이 뭐냐면 메서드가 객체를 반환하면 이 값을 후속 호출의 일부로 사용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션 f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데 f가 리턴을 해주는데 또 함수를 객체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객체 그 다음에 멤버 변수로 m 콜론 이제 키밸류가 한 쌍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키로 m 밸류로 함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 체이닝 이렇게 하고 f를 호출하고 이제 리턴되는 값이 객체이기 때문에 메서드 체이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m이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m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m의 밸류는 펑션이기 때문에 똑같이 함수로 호출하듯이 쓰시면 됩니다. 함수로 호출하듯이 이렇게 쓰면 메서드 체이닝에 대한 건 이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체이닝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성자는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이 생성자는 객체에 초기화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야 한다. 선언과 동시에. 그럼 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 키워드가 있는데 이 디스 키워드는 호출 컨텍스트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단 실습 한번 해보죠. 생성자 일단 A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A 자체가 생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is 점 멤버 변수를 호출할 건데 this 점 f는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점 메서드를 정의를 해줄 건데요. A 점 m은 메서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 A를
a 점 프린트 콘솔 로그 a.f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콘솔 로그 new 이제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a 하고 소괄호를 열고 닫으면 new가 호출이 되면서 생성자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되면 초기화 됐기 때문에 A의 멤버 변수인 F에는 1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콘솔 로그에 v.a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undefined a가 아니라 f죠. v.f 멤버 변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저장하고 결과는 1이 나왔죠. 그러니까 new a하고 그 객체를 만들면 일단 생성자가 한번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v.f처럼 멤버 변수 접근하게 되면 초기화된 값이 호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키워드는 호출 컨텍스트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this는 a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a를 가리키게 되고 함수의 this를 쓰게 되면 함수가 호출되어 있는 컨텍스트 문맥 정보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웹페이지 만들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만든 적이 있어요. 먼저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클로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클로저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객체의 내부 상태에 코드뿐 아니라 현재 유효 범위 체인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함수 내부 변수 참조가 남아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내부 변수가 살아있는 상태를 클로저라고 보시면 돼요. 와닿지 않으니까 이거를 클로저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션 next notice 잘라내고 안쪽에 복붙 그 다음에 return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게 있네요. next no red next notice
그러면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결과 화면인데요. 이 노티스를 클릭하면 1, 2, 3, 1, 2, 3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참조가 되고 있느냐? 먼저 return하고 펑션을 리턴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카운터라는 카운터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운트라는 내부 변수는 이 카운터가 간접적으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윈도우 객체인데 사실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변수, 구문, 예외, 객체 진열할, 배열, 함수 이 6가지만 알고 있어도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기타 뭐 함수들이나 아니면 테크닉적인 문제는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 객체 문서 스크립팅 jQuery는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지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이 3가지는 필수죠. 그리고 이제 이 3가지는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에 추가 내용으로 클래스와 어레이의 주요 함수 등을 다시 살펴볼 건데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초급 7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